안녕하세요. 이상대 만주 봉천을 장악하다 마지막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대와 그의 친구들, 그리고 봉천에서 만난 택시 운전사 김대한까지 일본 가나이 패들을 물리친 조선 청년들의 이야기는 봉천은 물론 만주 일대까지 떠돌았습니다. 이에 너도 나도 이상대 밑으로 들어오는 젊은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상대도 조직원이 70여 명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대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봉천의 원주인인 맹진덕이라고 하오. 이 선생의 이야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소만 이제 원래의 주인인 나에게 돌려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일이 아니겠소? 이번 싱치산에 인수하러 가겠소. 부디 불상사가 없기를 바라오. 이 한 통의 편지는 이상대 패대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니, 지들이 뺏긴 봉천을 가나이가 물러갔다고 이제 다시 내놓으라고? 이놈의 짱꼴레 새끼들이 미쳤나? 이거 죽으려고 환장했구만. 저마다 분노에 겨워 한마디씩 하느라 시끄러운 와중에 이상대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봉천에 와서 죽기로 싸워 가나이 일당들을 해치웠다. 제주는 고민 없고 돈은 중국 떼놈이 벌게 할 순 없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조선 상인들도 일본 놈이나 중국 놈보다는 우리를 더 의지하고 있는데 이대로 물러날 수는 없다. 다시 한번 전쟁의 시간이 돌아왔다. 모두 무기를 준비해놓고 맹진덕이 뭐라 하는지 지켜보고 난 뒤 그때 다시 행동에 나서기로 한다. 이상대의 결연한 연설과 이곳이 중국 땅이라는 사실에 모두 잔뜩 긴장하면서도 은밀히 무기를 모으고 혹시 쓰게 될지도 모를 던지기 좋은 돌들도 모으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맹진덕이 예고한 수요일, 중국 놈들이 수백 명은 돼 보이는데 거기다 몽둥이로 무장까지 했습니다. 나가있던 몇 명의 청년들이 벌떡벌떡 뛰어들어오며 외쳤습니다. 모두 긴장하지 말고 내가 30명쯤 데리고 앞에서 막을 테니 병일회와 두만이 석두, 그리고 일권이와 대한씨가 20여 명씩 데리고 양쪽에 매복해 있다가 싸움이 붙으면 최대한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쳐들어오라고. 정신없이 작전대로 대열을 정비한 뒤 이상대가 앞으로 나가보니 정말 수백 명이 손에 몽둥이와 긴 대나무, 심지어 칼까지 들고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큰 이상대보다도 한 뼘 정도는 더 큰 맹진덕이 이상대 앞에 섰습니다. 무술의 고단자라는 말을 들어서인지 더욱더 세 보이는 그의 모습에 이상대조차 움찔했습니다. 이 선생, 내 편지 받으셨지요?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곳은 나에게 맡기고 조선으로 돌아가시지요. 맹진덕의 정중하면서도 완고한 말에 이상대도 지지 않고 말했습니다. 내가 듣던 맹대인의 명성은 중국 대륙만큼이나 넓은 협객이라고 들었소만 오늘 보니 남이 힘들게 얻은 것을 뺏는 소인배인지는 몰랐소이다. 점잖게 말로 해결하려 했는데 안되겠군. 얘들아, 쳐라! 맹진덕의 한마디에 순식간에 서탑거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상대가 정신없이 주먹을 뻗는 사이 몇몇 청년들이 준비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난무하고 중국 패들이 움찔하는 기색을 보이자 맹진덕이 앞으로 나서며 화려한 중국 무술의 위력을 선보였습니다. 순식간에 조선인 청년 2명이 그대로 쓰러짐으로써 맹진덕의 무술 실력을 증명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솟아오른 맹진덕의 발차기에 조선 주먹들이 무너지려는 찰나 함성 소리와 함께 양쪽으로 수십 명의 조선 주먹들이 달려들며 몽둥이를 휘두르자 중국패 몇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고 이 광경을 본 뒤쪽의 중국인 몇 명이 놀라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패싸움의 묘미는 앞에선 가장 강해 보이는 놈을 먼저 거꾸로 때려야 하고 또한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도망가는 사람이 없어야 하는데 이상대의 70명은 가나이 패와의 싸움으로 똘똘 뭉친 주먹들이었지만 맹진덕은 이상대를 겁주기 위해 자신의 정예 주먹들인 르망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인 쿠리들에게도 몽둥이 하나씩만 들려서 데려온 무리들도 있어서 이런 거친 싸움을 본 심약한 쿠리들 몇 명이 도망가자 순식간에 수십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숫자는 맹진덕의 패거리들이 조금 많을 뿐 수적으로의 우위는 누가 위인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이 틈을 타 이상대의 주먹이 맹진덕을 향해 날았지만 오히려 맹진덕이 주먹을 피하면서 이상대의 복부를 가격했고 이런 큰 몸집의 사내가 이렇게 빠르리라고는 미처 예상 못했던 이상대가 휘청했지만 맹진덕은 오히려 추가 공격보다는
옆의 또 다른 저선인 청년을 발로 찍어버렸습니다. 주먹과 발 그리고 큰 덩치를 이용한 맹진덕의 공격에 조선주먹 서너 명이 순식간에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던 청년들이 쓰러지자 이상대의 눈이 돌아버렸습니다. 기합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맹진덕에게 돌진한 이상대가 주먹을 날리는 척하자 맹진덕이 고개를 옆으로 피하면서 발차기를 시도하는 순간 이상대가 박치기로 맹진덕의 얼굴을 받아버렸습니다. 두 덩치, 조선의 싸움꾼과 중국 무술의 고수가 싸우는 모습에 주위의 사람들도 싸움을 멈추고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함성소리와 함께 백병일, 김두만, 이석두, 강일권, 김대한이 양쪽을 뚫고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중국 건달의 르망들도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 약한 쿠리들은 모두 도망가고 한가닥하는 주먹들만 남은 상황. 오히려 쳐들어오는 조선 청년들을 맞받아치는 등 양쪽의 피해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주먹들이 늘어가는 이때 잠깐! 모두 멈춰라! 맹진덕의 고함 소리가 어두운 밤하늘에 울려 퍼졌고 시끄럽던 싸움 소리가 잦아들자 맹진덕이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모두 남분 밖으로 돌아가자! 이곳은 이상대와 조선 주먹들에게 넘겨준다! 몇몇 중국 주먹들이 의아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부분 서서히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있던 이상대 앞으로 맹진덕이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용맹한 줄 몰랐소. 가나이를 물리쳤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우리는 남문 밖으로 돌아가겠소. 이 선생이 이곳을 잘 관리해 주시오. 맹대인. 순간 잠시 목이 메었던 이상대가 맹진덕을 끌어안았습니다. 일본군의 침략으로 신음하는 두 나라가 서로 힘을 합해 이곳 상인들만이라도 마음 편히 장사하게 합시다. 조중 두 나라의 주먹들이 서로 화해하고 화친하는 자리였습니다. 가나이와 맹진덕과의 싸움으로 만주봉천은 이제 이상대의 구역으로 정해졌습니다. 훗날 이곳으로 시라손 이성순과 김도한에게 패한 신마적이 와서 대결하는 등 다시 한번 조선 주먹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봉천호랑 이상대의 봉천장악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